힘의 논리로 세계를 주무르는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제국의 슬픔. 자, 오늘은 조금 스페셜한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두 도시 이야기. 미국과 중국의 각기 한 도시씩 뽑아가지고 두 도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갑니다. 한암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함없이 나와주셨어요. 오늘 그 미국과 중국의 두 도시 이야기 이거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인데요. 하 교수님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사실 박진빈 교수님 전공이 그 미국 도시사세요. 네. 그래서 저도 중국의 도시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어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방송 초기에 예. 코너 초기에 저희가 뭐 미국과 중국의 러스트벨트, 썬벨트 이런 것도 비교해보고 이랬었는데요. 그렇죠. 말씀 나누다가 좀 미국과 중국의 도시들을 비교해보니까 또 흥미로운 지점들이 어허.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애청자들께 한번 소개하면 어떨까. 특히 예. 코로나19로 지금 1년 반이 넘게 해외도 못 가보시고 이러는데 네. 저희가 좀 어떤 가이드가 돼서 네. 이 도시에 담겨있는 역사와 문화, 뭐 어허. 문명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느 도시입니까? 뉴욕하고 샹하이입니다. 뉴욕과 상하이. 네, 예. 말 그대로 세계의 두 경제 중심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적 중심지가 됐을까? 그 요인을 한번 꼽아볼까요? 우선 박 교수님. 네, 뭐 뉴욕 같은 경우는 그 대서양변의 항구라는 점이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원래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인들이 먼저 와서 정착하고 그 어떤 자신들의 기점으로 이렇게 구축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네덜란드가 뭐 유럽 강대국의 해외 진출 순서로 따지면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조금 뒤에 네. 그러나 프랑스, 영국보다는 조금 전에 예. 예, 한참 막 진출을 해서 국내 자원이 좀 없잖아요. 그 예. 국가가 작고 해서 그러니까 해외 정복을 통해서 무역을 성행시킨 그런 나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자본을 축적해서 금융업까지 발전시키는 형태로 나가는데 예. 뭐 그런 그 센터를 이루는 도시들이 세계 각지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뉴 암스테르담, 지금의 뉴욕으로 예. 건설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네덜란드가 대서양 무역 중에서도 아프리카와 이제 유럽과 예. 이제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를 다 연결하는 그런 삼각무역의 기점의 하나로 이용을 했던 곳.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예. 그때 제일 중요한 상품이 이제 노예이죠. 그래서 노예무역의 중심지로 그렇죠. 시작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노예무역이 가장 이제 자본 축적하기 좋은 그런 인간 사냥에서 장사하는 거니까. 예. 시작 자체는 굉장히 비극적이었네요. 네네. 우리가 뉴욕에 가도 이거 알고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상하이는 어떻습니까? 샹하이는 사실은 이제 근대에 접어들면서 예. 이제 서구가 이제 제국주의 세력이 중국에 몰려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홍콩하고 19세기 중반에 홍콩과 더불어서 이제 상하이를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장강 하류의 이점을 가지고 예, 그쪽에 이제 그 조계지라고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이 이제 자기들이 어떤 치위법권지대를 만들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공업지대로 나중에 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89년 천안문 사건 이후에 예. 뭐 중국이 이제 보다 전면적으로 저렇게 더 많은 개혁 개방, 예. 그 서구의 어떤 시장 경제 시스템을 더 받아들이게 되는데 예. 그때 마침 이 상하이 출신들이 이 중국 공산당의 좀 주축들이 되거든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상하이 집중 투자가 되면서 그 이후로 완전히 중국의 경제 수도로 자리 잡게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뭐 거의 일치월장이라 그래야 될까? 엄청나게 발전이 예. 됐고 뉴욕이나 상하이나 이렇게 가면은 처음에 압도당하는 느낌 네. 이런 것들 처음 가시는 분들 예.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자, 시작은 뭐 이렇게 그 작게 시작했지만 두 도시가 이제 세계적인 도시로 됐습니다. 그런데 뉴욕 같은 경우는 노예무역으로 시작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그런 어떤 상업의 중심지였는데 이후에 세계적인 경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그 시점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그 시점은 이제 2차 대전 끝나고가 아무래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의 경제 또 세계 경제와 또 맥을 같이 해서 네. 그 2차 대전 끝나고 경제 호황기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 또 뉴욕이 중심적으로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되고 그때 그 성장은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그 참전 군인들의 어떤 직업을 뭐 마련해 준다든가 그 사람들을 위한 주택 단지들을 대거 그 뉴욕 주변에 건설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착을 시키면서 또 발전이 일어나고
아다시피 이제 경제 중심지로서 월스트리트의 중요성이 강해지는 거는 20세기 후반부 예.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전후에 엄청난 호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미국 경제가요. 예. 압도적인. 네. 상하이의 본격적인 발전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 짱저민 국부 주석이 이제 상해 출신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천안문 사건이 이제 진압이 되면서 아하. 이제 상해 출신들을 대거 이제 덩샤오핑 등용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짱저민 전 국가주석하고 쭈롱지 총리거든요. 아이고 중요한 인물들이. 예, 이분들이 이제 중국의 중앙 권력을 차지하면서 이제 상하이가 이제 집중적으로 발전이 되고요. 예. 그래서 상하이방이라고. 상하이방. 상해방. 그 실세들 아닙니까? 예, 실세들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 시진핑 지금 국가주석도 저장성석이랑 상하이시 서기를 했죠. 예. 상하이 출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허. 되면서 또 처음에 이제 중국의 주식시장이 1990년에 상하이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91년에 션전에서 만들어지고 음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최초의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고 또 전략적으로 거기에 국가가 투자를 하고 예. 주변에 이제 공업지대랑 맞물리면서 이제 된 거고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중국이 이 장강 양자강이죠. 예. 이 장강을 용에 비유하는데 예. 이 용의 머리가 이 상해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근데 상하이가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푸동의 이제 이 발전 특구를 발전시키는데 네. 그 푸동이라는 여의주를 물고 승천을 했다. 어허. 그런 식의 어떤 좀 무협지스러운 표현을 하는 말이 거죠. 되네요. 그 강 네. 자체가 좀 용처럼 예.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 꾸불꾸불한데 온갖 산물이 예. 예, 아주 뭐 지금도 온갖 진미. 화물선들이 네? 엄청나게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물동량이 예. 대단한 운하도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한 맞아. 20년 전만 해도 물동량이 홍콩이 1위였는데 지금은 상하이가 압도적입니다. 네. 예. 자, 비교해보니까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그 미국 금융의 중심은 월스트리트. 아, 네. 말하자면 금융 세력, 금융 자본의 어떤 총본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월스트리트 어떤 사연으로 생겼을까요? 뭐 네덜란드 지명이었거든요, 원래. 그게 네. 영어화된 것인데요. 여기가 뭐 그 노예 경매장을 포함한 시장이 있던 곳이어서 아마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뉴욕에 뭐 첫 번째 시청이 거기 또 있었으니까 저희 지금의 뭐 시청 앞 광장하고 뭐 종로통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거기에 그 주거지가 원래는 섞여 있었는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부동산가가 올라가니까 주거지들은 다 빠지게 되고 상업지구만 남았고요. 예. 무역업이 워낙 성행하는 도시다 보니까 뭐 보험업이라든가 금융업 같은 것, 뭐 신용 네. 관련된 이런 업들이 이제 성행하게 되는데 그런 업자들이 모여서 뭐 일종의 그 뭐 명예 협약 같은 걸 맺었다고 해요. 근데 아하. 서로 사기치지 말고 정당한 거래를 하자 하면서 뭘 나눴다는데 그게 1792년의 일인데 예. 그것을 한 자리가 바로 지금의 뉴욕 증권거래소 아.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취임이 1789년이니까 겨우 이제 정부 출범한 지 3년밖에 안 됐을 때 그것이 형성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권거래소 비슷한 기록이. 그러니까 역사가 거의 미국 국가 역사랑 비슷하게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월스트리트에 버금가는 곳이 이제 상하이의 세계적인 금융의 센터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예. 뉴욕하고 비슷하죠? 지금이야 이제 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이 이제 홍콩에서 점점 이제 그 상하이로 넘어가게 된 거고요. 뉴욕보다는 한참 뒤에 네. 1990년에 이제 주식시장이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한참 네. 뒤지만 빠른 이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아시아의 이제 금융 중심지가 되어버린 네.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사실 이제 그쪽 푸동신구 그 이제 중국의 그 주식 거래소가 있는 그 루지아주의 금융무역구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그 마천루들이 맨하탄 네. 못지않게 들어서 있는 거죠. 예, 대단하더라고요. 마천루. 그 동방명주라는 이제 최근에 이제 상하이 상징이죠. 그게 최근 거예요? 예. 그거 저는 그 밤에 보니까 오래 안 끝내주던데. 됐어요. 아니 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네.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촌스러운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어쩜 저렇게 진 분홍색. 근데 볼수록 아름답다는 생각이 약간 세뇌되는 것 같은 느낌. 야간에 보면 좀 아름답죠. 아,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황당해요. 이게 조금 네. 그 뭐야 다른 이렇게 세상에 온 것 예. 같은데 네. 아 이게 바로 중국식인가 볼수록 보다. 그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네. 그 장면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이 스카이라인 고층 빌딩 보면 뉴욕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뉴욕은 굉장히 밀집돼 있고요. 이런 어떤 그 맨하탄의 고층 빌딩이 어떻게 이렇게 좀 많이 다른 몰려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하이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강변에 서서 이렇게
횡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양쪽으로. 예. 끝도 없이 펼쳐져요. 이게 네. 착 터진 횡으로 쫙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뉴욕은 그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물들이 너무 밀집돼 빽빽하게 있는데 거기 어딘가에 서서 양쪽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다 막아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망대를 올라가야 되는 거죠. 뉴욕을 가면. 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제 전체 조망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또 그 맛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뉴욕은 엠파이어 뉴욕만- 스테이트 빌딩 이런 거. 네네, 그렇죠. 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도 굉장히 유명한 전망대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9.11 이후에 그 네.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자리에 지어진 네네, 원 월드 월드 트레이드 네. 센터에 전망대가 또 만들어졌어요. 근데 예. 건물 자리를 그대로 남겨두고, 거기엔 아무것도 안 짓고, 그 지하로 메모리얼을 네. 넣었잖아요. 기념관을.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예. 부서진 지하의 그 구조물들이 네, 그대로 그대로 보존돼 남겨두고요.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이 뉴욕의 역사야 또 벌어진 사건들만 해도 네. 정말 방대한 서사적인 어떤 지역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상하이는 젊습니다. 그거에 네. 비하면은 그렇죠. 이 스카이라인이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거의 일시에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그렇죠. 랜드마크로 된 거 아닌가 그게 싶어요. 놀라운 게 몇 년, 한 1년? 다음에 가보면 또 뭐가 달라져 네. 있고 더 높은 건물이 세워져 있고. 24시간 건물에 올라가죠. 아, 대단한 것 8시간씩 같아요. 상교대로. 예. 그래서 뭐 눈 뜰 때마다 건물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그래서 한 10년 뒤에 가면 그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아하. 그런 느낌을 좀 봤죠. 그래서 이 아까 계속 말씀 황푸강 사이에 두고 이제 네. 왼쪽은 아주 한 100년 가까이 오랫동안 이제 조성된 어떤 네. 월드 상하이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푸동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년 전에 그 2010년에 그 샹하이 엑스포를 하면서 아. 한 번 정비가 싹 됐습니다. 깨끗하게. 아하. 예,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더 전통적이고 조금 이렇게 원수선한 면이 지금은 굉장히 깔끔해진 거죠. 아, 예, 그래요? 모던해진 겁니다. 예, 예. 예. 자, 이렇게 두 도시 이야기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한 얘기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나눴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마지막으로 상하이나 뉴욕에 가면 꼭 한번 여기 한번 가봐라. 하나씩 콕 찍어서 소개해 주시는 걸로 네.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할렘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할렘 관광지도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하나 입수하셔가지고, 예. 다는 안 되고 걸어 다녀도 되는 지역.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네. 유명한 교회하고 재즈 공연장 아, 그런 재즈 것들, 공연. 예, 예. 몇 군데 다녀오시면 어떨까 하는데 예. 뭐 할렘 가면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좀 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젠트리피케이션의 이제 마지막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할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할렘이 뭐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백인들 별장지로 지어진 곳이라 지금은 사실 구할 수도 없는 좋은 돌 건물들이 네. 굉장히 많고 층고도 높고 건물이 사실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예. 가로수도 조성된 지 오래돼서 동네가 굉장히 예쁜데 지금은 뭐 흑인들뿐 아니라 뭐 남미 이민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고 해서 네. 굉장히 동네 분위기가 활발하고 좋고요. 네. 교회는 뭐 흑인 성가대 그 영화에서 왜 나오는 네. 그런 것들이 유명한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주민들이 다 입장하고 나서 일요일 예배 시간에 네. 관광객도 받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고, 뭐 여러 군데 찍어주네. 재즈 공연은 낮에도 공연을 하니까 사실 뉴욕은 가볼 만한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네. 많아요. 제가 콕 네. 집으라고 한 그 말씀 자체가 좀 무리였어요. 자, 상하이는 어디입니까? 저는 딱 하나만 추천하자면, 예. 그 샹하이에 그 신천지라는 거, 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 저 너무 좋아해요. 신천지라고 신천지. 하는 곳이 있는데, 예. 이제 여기에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제 창당대가 열렸던 일대 회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21년 당시에 이제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활발하게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아주 조그만 데서 15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당이 지금은 그게 세계 이렇게 최대 어마어마한 예. 거기 우리 임시정부 있는 예, 신천지 예, 있잖아요. 김구 네. 선생이 이제 망명을 그거 예. 내에서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그쪽으로도 가셨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창당대회를 했더만요. 거기서 이제 작은 배 있다가 안에서. 이제 또 이렇게 스파이들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아. 이제 또 이동을 해서 네. 또 이렇게 창당대회를 했던 이제 예.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음. 그 신천지가 굉장히 우리로 치면 가로수길 같은 아주 유행이 빠른 맞아요, 맞아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 대비가 어허. 공산당이라는 어떤
강과 거기도 신구가 섞여 있는 곳이 섞여 있는 그런 오묘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예, 청년 마오쩌둥이 우리로 얘기하자면 면의 서기 같은 위치로 공산당 네. 간부로 출발해서 했던 그 창당의 장소. 참 재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도시 이야기. 뭐 오늘은 수박 겉핥기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제국의 슬픔 코너 속에 두 도시 이야기. 박진빈 교수님, 한암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